부 독립협회와 독립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서대문 형무소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서대문 역사관에서 내려서 이제 오른쪽 역사관에서 내려가고 옆쪽으로 가면은 바로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지하철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기가 되게 편한데, 일단 좀 보면, 어, 저는 일단 이번 장에서는 한국 근대사라는 책에 대해서 이 책을 보고 제가 좀 정리를 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저자는 이제 영갑수 교수님, 주진호 교수님, 도면회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있으신 책이고, 일반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교양으로 내가 읽어야지 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렵고, 사학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건 좀 피독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대사를 전공한 학생이라면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보려면 독립협회 연구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제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고종이 보이죠? 여기 고종. 여기 고종이 보이는데, 지금 이 건물은 현재 다 불타고 요것만 남아있어요. 요 건물만. 요 건물 어디 갔냐? 6.25 전쟁 때 폭파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좀 상황을 좀 볼게요.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친일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은 이 사건을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완용 등 몇몇 인사들과 같이 이제 아관 파천을 당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 거. 근데 당시 러시아는 이제 한반도를 차지하면 좋지만 러시아의 가장 큰 관심은 만주를 가지는 게 제일 큰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 있는 만주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면서 이제 칠러 정권이 이때부터 들어서게 된 거예요. 여기 칠러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게 됐죠. 칠러 정권. 그래서 칠러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이제 러시아도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만주를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딱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현상이 이제 러시아의 고민은 이런 갑자기 우리가 조선을 받아들이면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우리가 한반도를 진출하면은 프랑스, 영국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 집권자였던 이황장하고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만주를 장악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을 이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만주를 가지기로 한 1년 사이에 고종이 황궁을 해버려요. 그래서 고종이 황궁을 해버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를 막 두 마리를 다 놓치게 생긴 거예요. 만주도 잡아야 되고 조선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두 개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진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주와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 러시아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 독립문을 만든 독립협회에서 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가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요 시기 때 만들어진 거죠. 요 시기 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고 이제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로 이제 동시 진출하겠다는 강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이제 영국과 일본 함대가 러시아를 극동에서 봉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대한제국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뭐 마산에다가 그 뭐지 공사관을 설치하고 조차를 한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일단은 이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지도를 보면 설명하면은 이 러시아가 이 블라디보스토크 요 일대로 이제 진출하려고 요 지역이 이제 극동이죠. 그래서 요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이제 일본과 그 영국의 이 함대가 여기를 봉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세계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부동항을 얻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쪽 지역에 블라디보스토크라는 항구를 얻어서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이 일본하고 부딪히게 됐고 당시 또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전성기가 지나고 나서 조금씩 쇠퇴하는 분위기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 영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내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할 수는 없어도 전 세계에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첫 번 아시아 쪽에서는 이 일본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만주나 이 극동으로 내려오는 쪽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뭐 학생 거기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서로의 이득이 맞아야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일본도 영국과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러시아는 일본과의 대결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 그 뒤에 영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젠 니시라는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일시적인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양국은 대한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대한제국, 즉 한국에 대한 간섭을 금한다. 그 한국 정부가 요구하면 군사나 재정 고문을 파견한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의 경제 투자를 요인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일본이 언제라도 한국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요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인한다 이 말이고 일본은 한국, 러시아는 만주를 가지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본은 한국을 가지고 러시아는 만주를 가지는 것을 용인한다. 이런 분위기가 일단 요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단 한반도에서 살짝 물러나는 형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완전한 장악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외국에서 자기 편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과 제1차 영의 동맹을 맺게 되는데 영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서부 개척이 끝나고 더 이상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물론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았지만 당시 이제 이 기술력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때 당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서부 개척이 끝나면서 더 이상 미국 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는 이 만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만주를 진출하려면 또 러시아랑 붙어야 되는데 때마침 또 일본이 붙어준다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관 파천한 고종이 이제 덕수궁으로 돌아왔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아까 요 앞에서 이제 돌아왔었죠. 이제 조선의 상황을 앞에 여기 어디 있노? 이때 고종이 황궁했다 했죠. 그러니까 이 고종이 황궁한 요 1년 황궁한 이후의 상황인 거예요. 요 전체적인 상황이. 그리고 고종은 이제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여기가 덕수궁이죠. 덕수궁. 그래서 이 고종은 이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고종이 대한제국에 돌아와서 이 덕수궁이라는 경복궁, 창덕궁 이런 곳이 많았지만은 여전히 고종이 덕수궁에서 이 황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러시아 공사관까지 되게 가깝거든. 그래서 요 일대 여기에 대한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이루어지기 이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건물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고 그러면 오늘 주요 내용인 독립협회를 좀 보면 이 독립협회의 구성원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때 당시 미국과 러시아를 좀 지지하는 정동구락부라는 그 개화파 집단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정치 세력인 거예요. 이 정동구락부 세력과 당시 또 갑오개혁을 지지했던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모여서 이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뭐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은 뭐 서재필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뭐 윤치호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이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정부의 돈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되는데 이 독립신문을 창간한 것을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잠시 저도 좀 찾아보고 독립신문 만든 사람이 이제 서재필이라는 인물이에요. 서재필.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서재필이 누구냐면 서재필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이 서재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에 참가했는데 당시 되게 어린 나이에 참가를 했다가 이 가족들하고 연좌제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뭐 귀양 가거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재필 선생님이 일본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서재필 선생님이 이제 미국 가서 했던 활동들을 좀 찾아보니까
문방구도 운영을 하셨고 아르바이트로 전단지 돌리는 것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열심히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미국 칼럼비아에 있는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거기에 물리학과고 물리학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 했던 점이 뭐였냐면은 그 이 서재필 보통 이런 사람들은 좀 희한한데 물리학과 나오면 보통 문과 공부를 안 하는데 이분은 물리학과도 하면서 역사 공부를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학 박물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학예사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대학교 학위를 받아서 시간 강사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학생들 알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뭐 얼마나 많은 그 차별이 있었겠어요. 막 지금도 뭐 그 인종 차별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때 당시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 서재필 선생님이 강단에 섰는데 학생들이 막 등교를 거부한다든가 뭐 수업을 안 듣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수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서재필 선생님이 이제 박용효 선생님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서재필 선생님은 아마 조선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서재필 선생님의 행동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돌아와서 고정하고 절을 안 하고 악수를 했다는 거야. 명성황후랑도 악수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와가지고 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친 거야. 근데 이 서재필 선생님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것도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우리나라의 안경이잖아요.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이제 안경을 벗으면은 이제 임진왜란이 되는데 이 안경을 이제 그 영조하고 정조께서도 안경을 썼다는 뭐 기록이 있긴 한데 이 왕 앞에 섰을 때는 이 안경을 벗어야 된대요. 나 같은 사람은 안경을 벗으면 이제 왕이 못 알아볼 확률이 상당히 높지. 근데 이제 서재필이 왔는데 안경을 안 벗고 본인의 서재필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 제이슨이라나 뭐 하여튼 뭐 필립 제이슨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매천야록이라는 그 기록을 찾아보면 서재필이 상당히 건방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이 서재필 선생님이 당시 조선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당시 서재필 선생님께서 당시 이 뭐 이런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국제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재필 선생님이 외국에서 대학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 못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서재필 선생님한테 약 4,400원의 돈을 줘가지고 독립신문을 만들라고 했어요. 뭐 학생들 중에 독립신문 4,400원 뭐 얼마 안 하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때하고 환율이 달라요 학생들. 환율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쌀 한 가마니에 뭐 5원, 6원 뭐 이렇게 할 때니까 당연히 다른 거고. 그래서 독립신문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는데 서재필 선생님이 영어 파트를 담당하셨고, 그러니까 독립신문은 한쪽이 영어고 한쪽이 국한문 혼용체예요.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올려놓은데 보면은 국한문 혼용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국한문 혼용체라는 거. 이거는 그 국문 연구자이신 주시경 선생님이 이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문신립독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학생들. 문신립독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신립독 읽으면 큰일 나요. 그럼 영어 파트는 이제 서재필 선생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문이 건립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문이 이렇게 건립이 되게 되고 영음문은 허물고, 그리고 이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모화관이라고 있었는데 이 청나라 사신이 와서 쉬는 곳인데 이곳을 철거하고 독립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청나라의 관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때 청나라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 주진호 선생님이 쓰신 글에 보면은 이 독립협회를 두 가지로 구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계몽운동기, 두 번째가 개혁운동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은
계몽운동기를 먼저 살펴보면은 계몽운동기 같은 경우 이때 당시에 독립문, 독립신문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모학은 아까 독립관으로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독립신문, 독립문을 만들어서 뭐 하냐면은 이제 계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서 얘기하고 그 백성들의 참정권을 보여주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어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만민공동회 당시 이제 백정 출신이었던 백성춘이라는 분이 여기에 나와갖고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독립협회 이런 백정이 나와서 이렇게 관직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먼저 좀 독립 요 시기를 보면은 이 만민공동회 이 계몽운동기 때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어요. 일단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3, 40대 2, 3, 40대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정부 관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칠러파였던 이완용 같은 사람들. 여기서 이제 학생 여기서 유튜브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칠러파면 내가 아는 그 친일파 이한용인가요? 아마 예 맞아요. 그 이완용이 그 이완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칠러파인 이완용이 이때 여기서 활동을 하는 등 이러한 활동들을 이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그 백성들하고 이제 시민들한테 근대화로 가기 위한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기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개혁운동기인데 이 서재필 선생님이 결국은 이 조선 정부의 결국은 그 좀 뭐라고 할까 낙인 이런 것도 있었고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과 겹치면서 결국은 이 독립협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윤치호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기존의 약간 사회 시민단체 형태를 띠었던 독립협회가 좀 더 정치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로 바뀌게 돼요. 그게 바로 개혁운동기의 이제 독립협회인데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칠러 정책을 비판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많은 이권들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권들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 상당한 많은 비판을 이때 당시에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관료들의 이때 당시 불법 행위를 비판하는 걸 막 백성들한테 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고종 황제 주변에서 이제 나쁜 행동을 하던 그때 수구 세력들이 이때 당시에 숙청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촛불 혁명 뭐 이런 거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시 뭐 박근혜 정부의 비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 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뀐 것처럼 이때 당시에 독립협회도 이러한 행동들을 해서 당시에 고종 황제 주변에 있었던 안 좋은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을 이때 당시에 수구파 세력들을 좀 축출하는 결과를 나타났다.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데 중추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추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은 좀 찾아봤는데 중추원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때는 중추원이라는 게 이 독립협회가 요구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미 중추원은 1894년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이게 그 헌의육조를 해가지고 이 독립협회에 있는 관민공동회라는 단체가 고종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고종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만민공동회를 하면서 입헌군주제를 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삐진 거야. 왜? 입헌군주제를 하면 자신의 권력이 제한이 오니까. 그래서 이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킨다, 안 좋게 본다라는 소문이 일어나자 이때 당시 지식인들이 이제 독립협회의 성격이 어떻든 이러한 단체는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 많은 지식인들 및 정부 관료들이 이 독립협회를 설득해서 헌의육조라는 걸 만들어요. 관민공동회라는 걸 같이. 그래서 이 관민공동회가 이 고종한테 헌의육조를 바쳐가지고 황제권을 강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국회 기관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국회 기관이 뭐냐면은 오늘 의회죠. 바로 이 중추원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의회 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의회기관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국의 영향을 이때 당시 미국에서 노비 해방령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물론 이 그 1차 가보개혁 때 노비 제도가 폐지됐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노비라는 제도가 폐지됐지만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비들을 해방시키자.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는 해산이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 이 헌의 6조 황제 권력을 강화하자. 그다음에 중추원 헌법기관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던 독립협회가 이 보수파 세력에게 모함을 받게 돼요. 특히 뭘 하냐면은 고종을 없애고 공화정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고종한테 얘기를 해요. 이 보수파들이. 그래서 당시 고종에게 돈을 받고 있던 어용단체였던 보부상 연합단체인 이 황국협회가 독립협회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요.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폭력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엄마 부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뭐 삼성에서 돈 받았다면서 뭐 그런 말도 있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비판하는 글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막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어용단체라고 보면 돼요. 이 한국협회가. 그래서 이 한국협회가 결과적으로 이제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독립협회랑 싸우게 되고 이 고종이 시킨 거야. 이 독립협회 보고 어떻게 해라? 해산해라. 둘 다. 근데 독립협회 해산을 안 하자 고종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강제로 해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민공동회하고 강민공동회는 한 1년 더 있다가 하여튼 해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에 이제 해산이 되고 이 독립협회의 정신은 대한자강회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독립협회의 의미를 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자유경제 체제를 옹호하는데 이 자유경제 체제를 옹호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게 많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개방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올지에 대한 그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서양에서 그냥 이론인데 이 만국공법을 통해서 이 서양에서 만든 그냥 일종의 이론인데 이게 청나라를 거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만국공법하에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는 걸 강조를 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비제 해방 그다음에 자국어에 대한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하고 간략하게 독립협회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독립협회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뭐 사람마다 평가하는 건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시민단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협회에서 나왔던 그 신분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계몽 근대화로 나가는데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들도 그 한계는 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한계를 얘기하면은 일단은 그 국제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친일적인 성향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윤치호가 들어오고 나서 칠러 세력이 득세를 하면서 윤초가 친일 쪽이거든요. 친일 세력이 득세하면서 이때 당시 칠러파의 세력이었던 이완용 등이 나가고 오히려 일본 옹호해요. 그래서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올 때 막 환영 행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독립협회가 일본이라는 그 국제적인 위치와 상황을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한계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의 정신은 이제 대한자강회로 이어지고 이 대한자강회는 이제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나서게 됩니다. 자, 오늘은 독립협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